멋진 간판에 좋은 위치에 많은 광고를 하고 있으면은 되게 잘할 것 같고 경험이 당연히 많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보신 거고, 한번 잘못되면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게 의료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싼다고 가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비슷한 동네에 비슷하게 생긴 의사가 비슷한 흰색 가운 입고 수술명 같으면 왜 같다고 생각하시냐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가슴 성형 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이벤트 많이 하는 병원도 있고 거의 안 하는 병원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인지도가 없는 병원이 널리 알리기에는 값싼 아이템을 홍보하는 것만큼 쉽고 빠른 게 없죠. 주목 좀 해주세요라고 하려면은 사람들이 주목할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요. 값싼 아이템을 푸는 거죠. 그러면은 좀 관심을 갖고 몰려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방문하게 만들고, 방문하면 자꾸 또 다른 걸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늘려가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인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시도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 이제 처음으로 런칭을 해야 되는 영역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겠죠. 그런데 인지도도 있고 아주 이 수술을 잘하는 의사도 있고 알려진 인지도 때문에 많은 환자가 이미 오고 있다면 이벤트를 통해서 굳이 저렴한 수술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벤트 수술은 환자 입장에선 가격이 저렴하니까 좋을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짧게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가격이 낮으면 생기는 차이점들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는데, 이게 환자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잖아라는 질문에 제가 선뜻 대답 못한 이유는 결국엔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못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당장 가격이 싼 걸 발견하면 혹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아주 잘하고 수술 비용 요만큼 또는 시술 비용 이만큼이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퀄리티 결과와 똑같다는 가정하에 가격이 이렇게 절반이거나 3분의 1이면은 당연히 매력적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렴에 가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만한 고퀄리티의 결과를 줄 수 있으면 그거에 합당의 가격도 올라가서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을 내고 이런 고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의사나 병원이 어떤 이유로 가격을 이렇게 낮출까요? 뭐하러? 전혀 낮출 이유가 없거든요.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하려고 수술비를 낮춘 거잖아요. 시술을 낮춘 거잖아요. 그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들여다보자고요. 이미 수술을 많이 잘 해오고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면 홍보라는 건 저절로 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결과가 안 나왔든지, 이제 수술을 처음 시작해보고 역사가 짧아가지고 아직 안 알려져 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란 말이에요. 아직 입증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는 이벤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좋은 결과 쌓여 있고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많은 환자들이 믿고 따라오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병원이나 의사가 새삼 더 홍보를 하겠다고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낮춰서 이제부터는 이거야 라고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벤트 여부는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가 경력을 쫙 열심히 쌓아서 많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이만한 결과를 내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만한 합당한 비용을 요구할 거예요. 근데 나는 저만한 결과를 낼 수가 없어, 저런 어려운 고난수술을 아직 해본 적이 없어, 이제 경험을 쌓고 배워야 해 라는 의사가 이 가격을 던지기가 매우 어려워요. 우리에게 맞는 정도의 수준의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를 이벤트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고 싶은 거죠. 요렇게 낮춰주겠대, 그러니까 요게 난 되게 좋은 기회야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벤트 여부에 따라서 의료진이나 수술 재료, 사후 관리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럼요. 일단 제일 차이 나는 건 의사죠. 그 의사가 어떤 배움의 과정과 어떤 노력으로 의사로서 살아왔고 지금 어떤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의사가 갖고 있는 위상과 지위와 그 탤런트는 극심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일단 가장 핵심적인 리소스 차이고요.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또 얼마나 많은 좋은 재료를 정직하게 쓰고 그거를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해내고 그리고 어떤 관리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유형, 무형으로 받아가시는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사정이 급한 병원은 급하니까는 저렴한 가격이라도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우리도 경험치가 좀 올라가서 성공 확률이 높은 확률로 언젠가 올라가겠지 하고 이제 막 해보는 거지. 확률이 좋지 못한 의사 선생님도 자꾸 해봐야지 경험치가 쌓이면서 좋은 수술을 언젠가 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으니 여기에 가 있는 가격을 못 쫓아받는 거죠.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되고자 이 가격을 받고 지금 시작하는 거죠. 이런 확률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런 정도 수준의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적이죠. 현실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벤트 수술이면 수술에 들어가는 재료도 좀 달라지나요? 다 거짓없이 좋은 재료를 어디다 공개도 꺼림직하지 않도록 정말 합당하게 그 재료를 다 쓰고 있으면은 당연히 재료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좋은 결과 나온다니까요. 너무나 자명한 거죠. 더마본드 이런 건 정말 진짜 더마본드 씁니다. 본드 제품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고 예전에 많이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어떤 제품들인지. 근데 다 쓰기가 싫더라고. 분명히 이게 싸지만 문제들이 있어요. 유지가 안 된다든지 보호가 안 된다든지 알러지 반응이 너무 세다든지 그러니까 싸구나 싶더라고요. 그 의료 폐기물 업자가 저희 병원에 예전에 해주고 간 얘기가 있어요. 이 일대에서 의료 폐기물의 양이 압도적인 1위래. 수술 딱 하루에 하나밖에 안 하는데 불구하고 의사 딱 한 명인데 그만큼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라고 나온 의료용 재료를 진짜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요. 의사 가운 일회용 입고 버리고 글러브 조금만 딱 긁힌 느낌 들면 다 바꿔 끼고 그렇게 재료를 정말 많이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일회용 쓰고 버려야 안 버리고 뭐 다시 쓰고 이건 제가 찝찝해서 용납을 못하고 제 퀄리티 제 결과가 잘못될까봐 저는 두려워서라도 그런 거 못해요.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가장 좋은 걸 쓰는 거죠. 환자들은 그냥 이렇게 막 멋진 간판에 막 좋은 위치에 막 많은 광고를 하고 있으면은 되게 잘할 것 같고 경험이 당연히 많을 것 같고 좋은 걸 다 해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보신 거고 실제 내부는 겉에 보여진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내부 사정들이 너무나 많죠. 환자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니 훨씬 더 모르는 상황에서 겉에 보여지는 이미지만 갖고 여러분이 믿고 싶은 사실을 자꾸 진짜라고 믿고 싶으신 거고 거기다가 가격이 낮아지면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벤트 수술 받으시는 분들 중에 설마 나한테 부작용이 생기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번복이 될 수 있는 건 괜찮아요. 잘못 받아도 잘 할 줄 알았는데 못했네. 그럼 기다려서 다시 원상 복구돼. 그 다음번에는 좀 더 비싸더라도 잘한 데 가야 되겠다. 에이. 이렇게 번복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 머리 깎는 거는 잘못 깎아도 한 몇 주 창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한번 잘못되면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게 의료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싼다고 가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런 가격에 이벤트성으로 막 광고비를 뿌려가지고 환자를 바글바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다 이제 수준이 늘었어. 와,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어. 잘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과연 이 가격을 계속 할까요? 이렇게 된 병원이? 당연히 안 하죠. 이제 나도 할 만큼 했고 경험도 쌓였고 인지도 쌓였고 나도 하면 잘하게 됐어. 그럼 나도 가격 올리겠죠. 올려도 오게 생겼는데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정직합니다. 의료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단계가 뭐 의사 만나고 뭐 방법 결정하고 가격 결정하고 그날 가서 시술이나 수술 받고 퇴원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쪼개서 생각해보면은 엄청나게 세분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의사가 노련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더 많이 보여.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면 뭐가 문제인지를 못 발견해. 들여다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잘 파악하고 많이 발견할수록 그걸 해결하는 노하우도 많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정확하게 제시를 받을 수 있는 그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나에게 맞는 건 이건데 이걸 발견하고 이걸 해낼 수 있는 의사를 못 만나면 엉뚱한 걸 권유받기 시작하면 이미 여기서부터 달려가 봤자 저 멀리 산에 가 있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다하겠습니까? 처음에 디자인부터 차이가 나고
하고 그 디자인을 잘하는 것과 대충 하고 못하는 것은 설계도를 얼마나 잘 그렸냐 잘못 그리냐는 수준으로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설계도 잘 그렸다 쳐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잘 수술하느냐. 수술의 단계는 거의 수십 가지의 공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잘 긋고 잘 떼고 잘 지혈하고 모양 잘 만들어보고 다시 눕혀서 또 떼고 다시 만들어보고 또 피판 안전하게 만들고 유륜 동그랗게 만들고 모양 동그랗게 만들어 가면서 좌우 맞춰가면서 옆라인 챙겨가면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그 수많은 공정이 매번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거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복구가 안 되네 이거 큰일 났네 유두를 너무 잘못 만들어 저 너무 올라갔네 이거 내릴 방법이 없네 큰일 났네 이런 게 쌓이면서 모인 결과 이게 어떻게 같아지냐고요. 뭐 산전수전 겪으면서 어떻게 수술이 끝났어. 그 다음부터 관리가 또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겠냐고요. 적절하게 피주머니 빼고 적절하게 실밥을 뽑고 그 상처를 봐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투입을 하고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보질 않네. 그냥 수술 끝나면 수술하는 의사가 안 나타나고 실밥 뽑는 전문 의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관리가 안 된다. 이게 다 모든 공정이잖아요. 어떤 공정이 어떻게 쌓여가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은 너무나 가슴 철렁하지 않습니까? 상담 때부터 수술날 디자인부터 실제 수술하는 그 시간 동안 모든 공정 그거 다 그게 잘하는 확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정성껏 꼼꼼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해야 되는지 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삐끗거리고 잘못 판단되고 어이쿠야 이래가면서 하면은 어떻게 이 결과 쫓아가겠냐고. 이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출발은 단지 가격이었어요. 가격이 여기가 싸네. 여기서 출발은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 대가는 여러분이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선택하셨거든요. 비슷한 동네에 비슷하게 생긴 의사가 비슷한 흰색 가운 입고 수술명 같으면 왜 같다고 생각하시냐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빨리 끝나는 게 뭐가 좋은 거냐고요. 빨리 끝나면 뭐 안전할 것 같아서 빨리 끝내려고 엄한 짓을 많이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꼼꼼하게 안 하고 그냥 뚝 떼고 빨리 꼬매는데 꼬매는 것도 몇 시간 이내에 나가야 되는 룰이 있대. 뭐 그렇게 수술하는 거라서 뭐가 뭐 질질 나오고 뭐 열이 나는데 원장님이 안 봐줘요. 그냥 씻으면 낫는데요. 원장님 안 만나주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 상식적인 걸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